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한테 꼭 필요했던 육아용품 12개월까지 꼭 필요했던 육아용품 탑10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각 잡고 인터뷰를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칸나를 12개월 동안 육아하면서 꼭 필요했었던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았던 육아용품 장단점 10개 그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필요한 거는 먹는 거, 자는 거, 씻는 거. 먹는 거는 모유수유 하시는 분들은 모유 저장팩이라든지 분유포트 이런 게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꼭 필요했었던 게 저희는 사실 그냥 커피포트기가 있어가지고 70도까지 되는 커피포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유포트, 보르르나 이런 걸 사진 않았었는데 사실 모유수유를 할지도 몰랐었고요. 근데 제가 모유수유를 그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한 5개월? 6개월까지 모유수유를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모유수유를 할 줄 알았다면은 저는 보르르를 샀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유를 하면 유출을 하셨으니까 유출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저는 혼합수유를 했기 때문에 왜 혼합수유를 했을까요? 수유를 혼합수유를 했기 때문에 모유를 유출을 해서 냉장에 놨단 말이에요. 데워서 줘야 되는데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커피포트가 70도까지 되기 때문에 70도 해서 또 그 데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좀 식혔어요. 찬물로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모유는 40도 이상인 데에서는 그게 모유의 그런 좋은 성분들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걸 못 쓰겠는 거예요. 너무 70도 해서 찬물 섞은 다음에 약간 미지근하게 이렇게 온도를 치크치크 한 다음에 거기다 모유 데워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번거롭고. 그래서 모유수유를 하실 분이고 혼합수유도 섞어서 하실 것 같다. 그러면은 꼭 유치기를 일단 구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분유포트, 보르르 이런 거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젖병은 최소 6개에서 한 8개, 9개 정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처음에만 한 11번 정도 먹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이렇게 3시간 텀 되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부지런한 부신 분들은 한 6개 정도 있으면 될 것 같고 나는 좀 부지런하지 않다 하면은 좀 그 이상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는 거. 작은 침대가 있을 거고 좀 큰 침대가 있을 거고 범퍼도 있고 아예 쿠시드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케아의 원목 침대를 했는데 아이가 계속 거기만 누워있는 게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생활을 할 때 쓰니까 신생아 때는 좀 이동이 용이한 그 디럭스를 안에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배신을 이렇게 돼가지고 집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실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한 50일, 60일까지는 꽁꽁 싸매여서 그냥 그 작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낮에나 이럴 때는 제가 이동할 때 아이도 같이 이동하면서 눕혀놓고 잘 땐 제일 눕으면 좀 편할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뒤집기를 시작한 다음부터는 원목 침대를 졸업해서 그 저상형의 싱글 침대를 샀어요. 3면이 가드가 되어 있는 저상형 침대를 샀고요. 저는 참고로 싱글로 샀는데 옆에 누워있는 게 많다 보니까 제가 사게 된다면 좀 큰 거 사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방쿨. 옆방쿨은 저는 많이 도움이 됐는데 한 5개월, 6개월부터 이렇게 뒤집기 시작하는데 뒤집는 순간부터는 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찍찍이로 이렇게 해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매트 위에 놨는데 아이 머리가 이렇게 뒤통수가 좀 고정해야 될 때 동그랗게 할 그 시기에는 옆방쿨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편했을 때도 그 소화도 잘 되기도 하고 양용이나 뒤집어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혹시나 개울까봐 항상 거기다 손수건 같은 거 깔고 써서 양용이고 무거우고 아무 의미가 없지 않았나 싶긴 해요. 역잠베개 라라스는 좀 많이 썼어요. 대굴대굴 굴러다니기 전까지는 라라스에 넣고 옆으로 이렇게 재웠을 때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라라스는 진짜 잘 썼어요. 목욕용품은 원래는 바가지 2개 이렇게 쓰잖아요. 원래는이라기보다 아무튼 그렇게 하래요. 그 조리원에서 바가지 2개를 넣고 씻는 물, 헹군 물 이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씻고 빠르게 헹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끔? 근데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바닥에 앉아서 그걸 하려니까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앉고 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크고 나서는 이렇게 누워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저거.
저걸로 이렇게 굉장히 오래 썼어요. 저거를 뒤집고 나서도 좀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한 5개월부터는 슈너그를 썼어요. 슈너그를 해가지고 씻겼는데 안 쓸 수 있은 다음부터는 슈너그를 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아니지만 처음에는 막 귀에다가 이거 뭐 붙여서 물 못 들어오게 이게 아이가 귀 물이 들어가도 모르잖아요. 제가 물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아프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매번 스트레칭을 했다가 안 쓸 수가 있게 됐은 다음부터는 이거 눕혀있던 귀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물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그 머리 감는 것도 그냥 웬만하면 좀 그냥 바로 부어서 이렇게 했어요. 얼굴 씻기는 것도 신경 와서 샤워캡 쓰는 친구들도 있다고 했는데 그 남편이 씻기면서 그냥 몇 번 하다 보니까 아이도 적응을 해서 처음부터 그냥 머리를 위로 바로 물 부어서 몇 번 해가지고 그렇게 씻겼어요. 그 다음에 서서 씻는, 딱 고정해서 씻는 허브웨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용을 했는데 엉덩이 닦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를 사용을 했다가 이제 밑에 물도 고이고 해가지고 좀 생각보다는 저는 좀 사용을 하기가 좀 쉽진 않았어요. 유화차라고도 하죠. 저는 당근으로 그 디럭스로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뭐 안 사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바깥으로 좀 자주 외출을 하는 분이라면은 그 아이가 나갈 수 있는 한 4, 5개월쯤이 좀 날씨가 괜찮아서 밖으로 나가다닐 수 있었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디럭스를 정말 많이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아이가 앉아있는 한 6, 7개월부터는 휴대용 유아차를 쓰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생각을 못 해가지고 좀 늦게 샀어요. 저희는 한 9개월, 10개월 그쯤부터 이렇게 사서 고민 많이 끝에 직접 데려가서 애를 한번 태워보고 괜찮아 하는 거를 골랐는데 그게 저희는 줄주였어요. 또 아기띠 같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저도 왠지 좀 갖고 싶어서 선물로 코니 이런 거 받았었는데 생각보다 저는 좀 잘 쓰진 않았어요. 그게 착용하는 것도 힘들고 아이가 좀 머리가 좀 답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낑겨 있는 게 애가 조금 크기도 해서 작은 애들이라면 이제 좀 안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 애는 좀 처음부터 좀 그 크기가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그 정도만 좀 지탱하기는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애가 금방금방 컸기 때문에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았고 아기띠도 제가 아기띠를 별로 이렇게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애가 하나 더 있으면은 집안일을 해야 되니까 아기띠를 하면서 이렇게 활용을 했을 텐데 아기띠를 계속 하지 않고 안아서 앉아서 있었거든요. 서서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 자체가 그렇게 일어서라 돌아다녀라 이렇게 하지 않는 아이여서 저는 그냥 좀 편히 앉아서 이렇게 좀 육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띠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돌아다닐 때는 아기띠보다는 그냥 디럭스 유모차를 이용해서 다녀서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동네 영향도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있었던 동네가 좀 신도시였고 길이 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유아차로도 충분히 다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만약에 계단이 많고 지하철을 좀 타야 된다거나 왔다 갔다 해야 됐을 경우에는 아기띠를 많이 사용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이가 또 많이 보채는 경우에는 아기띠를 좀 많이 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아기띠를 또 잘 안 했는데 어느 정도 크고 나면 힙시트라고 있잖아요. 힙시트 해갖고 이렇게 해서 그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제왕절개 흉터 자리에 이렇게 딱 닿아서 아파서 잘 이렇게 안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놀이. 한 6, 7개월까지는 사실 그렇게 장난감도 많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아기 체육관은 발을 좀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장난감 도서관에서 빌려서 했는데 눕혀놓으니까 애 머리가 자꾸 좀 납작해지는 것 같아서 아기 체육관은 생각보다 많이 안 썼고 제일 많이 오랫동안 봤던 거는 아무래도 모빌 같은데 다른 분들은 다들 타이니 모빌 많이 쓰잖아요. 국민 모빌. 그래서 저도 그걸 딱 봤는데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 모빌을 당근을 해서 샀어요. 모빌은 당근을 해도 괜찮은 게 아이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근을 해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디즈니 걸 해서 다행이라 생각한 게 디즈니 모빌은 정면에 있지 않고 약간 옆에다 이렇게 세워놓아서 아이가 고개를 약간 돌려서 이렇게 계속 봤어요. 이쪽에다 한번 두고 이쪽에다 한번 두고 이러다 보니까 애가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뒤통수가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타이니 모빌도 한번 써보자 해서 장난감 도서관에서 빌려서 했더니 이게 딱 그 옆방코에 눕혀놓고 앉으면 딱 그 정면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머리가 점점 눌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2주 만에 그냥 그거는 치웠고, 근데 사실 타이밍을 더 좋아하긴 했어요, 아이는. 이게 노래도 훨씬 다양하고 조금 더 현란하고 좀 더 빠르게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디즈니 모빌은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게끔 잔잔하게 파스텔의 모시기가 이렇게 자꾸 돌아가요. 나중에는 그 디즈니 모빌을 앉아서 이렇게 뜩뜩뜩뜩뜩뜩뜩 하면서 그걸 뜯어요. 애벌레도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안 좋아하다가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서 앉아있고 나서부터 그나마 좀 썼지. 애벌레보다는 오히려 그 다른 말이라든지 이렇게 책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더 훨씬 좋아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바닥에 까는 쿠션 있잖아요. 패드나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깔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하도 많이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도 그 아이를 위해서도 혹시나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매트 위에 옆방쿨을 놓고 매트 위에 뭔가를 놓고 그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뒤집어도 떨어져도 전혀 괜찮을 정도의 높이에다가 이렇게 아이를 항상 바닥에다 안 두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때 또 알려드릴게요.